시리얼을 방금 다 먹었고, 원래 전에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약간 술 먹고 들어와서 찍어가지고 전세 관련해서 근황을 요즘 안 올려서 아직 이제 뭐 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마지막 영상 올린 게 이제 저한테 주기로 했던 날짜가 첫 날짜가 3월 5일이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화로 신랑이 하는 걸 올렸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더 약간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못 줬죠. 이제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이 사람과 한 2달 남짓을 신랑이를 해온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공정증서 날짜에도 안 주면은 저는 이제 채권 추심 회사나 변호사를 쓰거나 법무사를 쓰거나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이랑 실랑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제 일상이 너무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채권 추심 회사에 넘겼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고 그 채권 추심 담당자 팀장님이 저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채권자여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서는 저 같은 채권자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채무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파악을 했고 조사를 했고 좀 신기해서 한번 저를 보고 싶었대요. 보통은 약간 절망하거나 약간 다 기운 없이 포기 상태로 자기들한테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분이랑도 상담하고 계약서 쓰기까지 한 2시간을 그때 저녁에 퇴근하고 늦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두통이 되게 심했는데 그 뒤로도 연락을 간간히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가 하루 왼종일 꺼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밤에 남자친구랑 그 중국인 집 앞으로 갔어요. 거기에 너무 이제 동네가 중국인들 사는 동네고 범죄 도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여서 남자친구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가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 택시에 내리지 않고 그 집 주변만 택시를 타고 그대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거 꺾이 잡아. 어? 결국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서 무서운데 내렸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둘러보는데 반대편에 이제 다른 부동산 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이 2곳이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분이 오셔가지고 집주인 어떻게 됐나 동태 살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 앞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고 이상하다. 근데 집에 불은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너무 늦기도 했고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에 없는 걸 파악을 하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오고 다음 날이 돼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거 고소장을 넣은 지가 한참이 됐는데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진행이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경찰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러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제 조사를 끝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전 조사만 제발 조사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된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두절이 결국 됐다 했고 경찰분이 이제 급하게 동태 파악해주겠다 하셔서 한 3-4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다른 경찰서에 잡혀 있다. 다른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 놀랐고 그때 당시에 막 이런 얘기를 유튜브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조사를 심지어 한 번은 약속을 잡았다가 그 경찰분이 이제 출장이 생기셔가지고 그 집주인 조사하는 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달라고 제가 약간 쫄랐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잡아달라고 전화도 안 했으면은 다시 잡아달라고 전화도 안 했으면은 그게 한참
미뤄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결국에 조사를 다시 잡아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다른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먼저 잡혀 있는데 저는 그 무슨 사건으로 그 사람이 잡혀갔는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 없고 유치장에 있는 것 같다 지금 잡혀서.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른 조사로 잡혀갔다고 해서 제 조사가 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쪽 조사가 일단 끝나야지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흘렀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경찰분이랑 몇 번 통화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전화할 수도 없고 일하는 사람한테 집주인이랑 그렇게 일단락 됐어요. 결국은 연락이 안 됐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최근에 경찰분이랑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이런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사연이 있어서 또 전화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또 다시 살펴보면은 다시 옛날 오래된 사건부터 해라 이렇게 말해서 자기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다 뭐 찍는데 어떻게 내보낼지 모르겠는데 뭐 조사는 이제 진행은 하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걔가 잡혀갔을 때 연락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유치장에 그냥 있는 거면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장이 없으면. 근데 48시간이 넘어서도 연락이 안 됐고 일주일에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더 이상 얘한테는 뭘 뜯어낼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채권 추심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압류 절차를 했는데 담당자 분께서도 이거 되게 어려운 케이스다. 조금 저만한 딸이 있으셔가지고 본인도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이니까 여기에 있어도 사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인인데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 버렸으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이게 사기다 아니다 뭐 그리고 뭐 부동산 잘못이 있다 없다 되게 댓글에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요. 뭐 저도 등기를 계약한 다음에 다시 안 이렇게 해본 저의 잘못도 있겠죠. 근데 저는 20대였고 그런 걸 제가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에 그게 써지니까 특약이 당연히 내 돈을 받아서 근저당을 상환하겠지. 계약서가 당연히 지켜질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순진했죠. 그리고 저도 사실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 전에도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다 뒤처리를 해줬고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저는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그만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당연히 제 수수료 제가 이런 걸 해달라고 부동산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했고 다만 과실 비율이 우리가 딱 얼마다 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우니 법적으로 해결하셔라.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공제증서 보험을 받으려면은 판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동산의 잘못이 몇 프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썼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허그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250만 원까지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송 비용,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 거는 다 제가 부담을 해야 돼요. 변호사님 배정 받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 만나 뵈서 상담하고 고소장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작성하고 고소장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 제출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근저당 말소가 안 되었고 근저당이 말소된 것처럼 서류를 부동산에서 저를 줘서 제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계약 때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하기로 한다가 특약이었고 그 뒤로 부동산이 할 일은 그 사람이 대출을 갚는지 그리고 등기에서 근저당이 말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이 확인을 안 했고 저도 안 했죠. 저는 부동산에서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계약할 때
물건 확인 설명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근저당이 없다고 서류에 그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에 권리사항 없음이라는 물건 확인 설명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재계약할 때 제가 증액 5%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떼보고 저한테 이런 물건 확인 설명서를 줬고 전 재계약하면서 근저당 말소 잘 됐네 이렇게 하고 재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재계약할 때는 이제 증액 없이 1년만 그냥 재계약했는데 그때도 등기를 안 떼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제가 이제 집 나갈 거예요 하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다시 중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집의 등기를 떼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류 일단 저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서류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부동산 잘못이 있고요. 그래서 근저당이 말소를 안 해서 저한테 피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집주인한테 문제가 생겨서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은 배당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1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당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명백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2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1억 8천이 걸려 있으니 저한테 오는 게 없죠. 경매가 들어가면은 집값은 똥값이 되니까. 근데 이게 예상이 되는 거지 정말 그래서 너한테 떨어지는 배당이 없어 라고 서류로 땅땅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되고 낙찰이 돼서 나한테 진짜 배당이 오는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이 소송이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이 되질 않는데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고소장은 넣지만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전세 피해자 결정문 신청한 거는 그 국토부에 신청한 거는 아직 2달이 넘었는데도 받질 못했고요.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국토부에도 전화를 했는데 신청을 했으면 그냥 기다려라 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신청을 했으면은 기다려라 그런 답변밖에 받질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1, 2, 3월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4월이 되고 날씨도 풀리고 마음도 풀렸고 사실 그냥 집주인이 감옥에 가버려서 더 이상 신랑이 할 일도 없고 부동산은 변호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소송 고소장은 제출한 상태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것만 남아서 차라리 속이 시원해서 그런지 더 이상의 우울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요즘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일주일도 너무 바빴거든요. 목요일이 왔는데 벌써 목요일이야?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빠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사태를 빨리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제가 진짜 유튜버는 아닌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도 작지만 간간히 달아주시는 댓글 다 읽고 있고요. 좋은 댓글만 보고 있어요. 안 좋은 댓글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고 당연히 기분 나쁜 댓글도 있지만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해봤자 제가 얻는 것도 없기 때문에 또 소송이 어떻게 속행되는지에 따라서 근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